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이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문제풀이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은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 자체를 잘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떤 이론이든 물어보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같이 이론 공부를 했던 교재에 몇 페이지에 어디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에서 확인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수업을 들으실 때 지금 우리가 이론 공부를 같이 했던 교재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왼쪽에다 펴놓고 제가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죠, 몇 페이지 봅시다 할 때 그 책에다가 약간 샤프라든가 아니면 약간 색연필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우리가 같이 봤던 교재, 우편사업본부에서 제공했던 그 학습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문제하고 같이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나중엔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문제도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지,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잘 체크하면서 수업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우편의 의의를 묻고 있습니다. 우편의 의의. 자, 우편의 의의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첫 페이지죠. 6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되겠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를 잘 잡으세요. 키워드를. 자,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 이런 거 키워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이런 것도 키워드 잡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편 나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우편의 의의 나에 있는 내용이 지금 1번 지문화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로 나올 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럴 때는 이게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의의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넓은 의미의 우편은 우편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여러분, 넓은 의미의 우편은 우편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자, 넓은 의미가 아니죠.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는 것은 넓은 의미의 우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페이지의 내용에도 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좁은 의미의 우편과 넓은 의미의 우편을 나눴어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우편을 나눠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데, 일단 좁은 의미의 우편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주체가 뭘로 나오냐면 우편, 우정, 사업본부가 되는 거고, 넓은 의미일 때는 키워드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주체가 우편 관서로 나와야 돼. 우편 관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좁은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서신 등에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를 하냐? 그러면 서신 등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말한다. 업무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넓은 의미의 우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편관서에서 주체가 우편관서로 나와야 되고 그 대상도 물품이나 문서 이렇게 좀 넓게 좀 잡혀야 되고요. 대상도. 그 다음에 업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업무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됩니다. 통틀어 이루는 말.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편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의 의의. 좁게 봤을 때는 주체가 우정사업본부로 떠야 되고 넓게 봤을 때는 우편관서로 조금 우편과 관계된 모든 부서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서신으로 좀 좁혀지는 반면 여기서는 물품이나 문서로 좀 넓어진 거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하는 업무 그 자체만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통틀은다 라는 의미에서 약간 넓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쉽게 나온 게 넓은 의미의 우편과 우정사업본부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여기서 아니구나 라고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를 좁은 의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좁은 의미의 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쵸? 지금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될 거 우정사업본부 서신 등의 의사 전달 그 다음에 업무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업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럼 3번은 이제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거 키워드를 잡아두면 좋겠죠? 중추, 신경과 같은 이런 표현들. 중추, 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우편은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실체를 전달한다. 이런 거 키워드 잡아주시고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뭐랑 구별된다?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카톡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이런 전기통신은 우편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편은 실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편의 의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 몇 번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편의 의의를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국내 우편의 특수취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특수취급제도. 특수취급제도는 부가서비스랑 같은 말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학습자료에 22페이지서부터 29페이지까지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라는 챕터가 나오거든요. 그 4장인데 그 4장 전체에서 지금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꽤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내용 증명 나왔어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번 질문 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가 서비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인 부가 서비스, 즉 특수 취급 제도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 등기 취급 있죠. 등기 취급 있고 두 번째 보험 취급 있었어. 보험 취급 배웠어요, 우리가. 자, 요 보험 취급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그쵸? 우리 세 가지 배웠고, 그 다음에 증명 취급도 부가 서비스입니다. 증명 취급.
자, 등명 취급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그 다음에 또 특급 취급 배웠어요. 특급 취급. 특급 취급. 특급 취급은 당일 특급, 이길 특급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아, 이런 거 배웠었구나.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부가 취급이라고, 그 밖에 부가 취급이라고 특별 송달 배웠던 게, 그 다음에 자, 민원 우편. 그 다음에 뭐 대금 교환 서비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착불 배달.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 지금 1번 지문은 여기에서 내용 증명에 해당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내용 증명에 대한 지문이 나왔고요. 우리 책에서는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겠네요. 25페이지 3번 증명 취급의 1번 내용 증명에서 보면, 자, 보면 내용 증명에서 우리가 언제 내용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1번 지문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는 없어요? 법적 효과는 갖지 않는다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의 내용 그 자체를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이 좀 더 중요하고요. 자,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인데,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아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글 한자 사용, 그 다음에 양면 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뭐를 좀 배웠으니까 좀 더 나가면, 원본은 몇 장이에요? 원본 한 장은 있겠죠. 등본은 몇 장 만들어요? 등본은 2장 만들어요. 그쵸?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등본은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가지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시면 돼요. 자, 2번.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거죠. 자, 물품 등기를 접수할 때, 그쵸? 접수 담당자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절대 개입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발송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발송인이 정해야 되는 거고. 자, 3번. 특별 송달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맞아요, 우편법이 정하는, 아니죠. 여기서 틀렸네요. 그쵸? 우편법이 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정해요? 이건 법원이 보내는 우편이니까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거죠.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집에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곳을 찾아가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요. 문서의 내용 뭐 이런 거에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26페이지 첫 줄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 물품 등기 접수할 때, 물품 등기 접수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다시 오셔서 물품 등기 같은 경우에는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자, 24페이지, 이 내용 24페이지에 있네요. 자, 한 위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쯤에 물품 가액은 누가 정한다?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본 특별 송달과 관련해서는 27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특별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이기 때문에 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라는 부분 나오죠? 그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출된 바 있는 문제. 두 번째는 그 기출을 변형한 것.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예상 문제들을 제가 1회에 18문제씩 정리를 이렇게 다시 그 전범위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나올 확률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집하고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 보기로 깔린 지문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학습 자료에다가 다시 한번 좀 특별한 색으로 또 색연필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통화등기. 통화등기는 또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통화등기. 자, 통화등기에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다.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는 국내외 하면 안 되죠. 외가 안 되죠. 국내 통화만 되죠. 국내 통화만. 자, 그래서 틀린 게 없는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 자체가 하나의 단독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학습 자료는 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 자, 우체국 택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쵸? 우체국 택배라고 하는 것은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서비스. 접수에 대한 하나의 브랜드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우체국 택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약자로 KPS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죠? 코리아 파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소포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부터 이제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파손 분실 시 최대 50만 원이죠. 50만 원. 최대 50만 원. 자,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파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3번. 이용요금은 지역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지역구분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제주도로 가는 거하고 집 근처로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내는 거는 요금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금은 기본적으로 중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중량이나 부피. 그렇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항공을 이용할 것이냐, 선편을 이용할 것이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금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 요금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일 요금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4번 방문 접수 지역은 6급, 이거 틀렸죠? 그렇죠? 6급 7급이 아니라 4급,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 내의 배달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